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9월 9일이죠. 전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고 테슬라가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2차 전지와 5G 관련주들 성장 섹터에 대한 매수를 여러분들께 주장했었던 앞선 동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자,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가 LG화학의 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이 기간 조정, 박스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LG화학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단계적으로 한번 소개시키고 그 속에서 이후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과 관련된 이 내용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학철 대표 부회장은 풍부한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과 첨단 소재 사업 등 비석유화학 부분을 강화해 LG화학을 글로벌 톱5 화학 회사로 키우기에 힘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LG 화학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2차 전지 사업 부분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석유화학 부분도 일정 정도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사실 이제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름 그쪽 분야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소재 산업 쪽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이오 산업 부분도 신약 개발과 센터 설립 이런 부분들에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이지만 석유화학 부분과 2차 전지 사업 부분, 그리고 또 바이오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LG화학은 2020년 8월 중국 트랜스테라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이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2019년 3월 스웨덴 제약사 스프린트 바이오사이언스와 영국 관련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제 여하튼 요 내용적 부분에 있어서를 보게 되면 바이오 쪽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은 2019년 현재 4개 수준인 임상단계 신약과제를 2025년까지 15개 이상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투자도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에서 2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흐름들을 꼭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다 보면 또 LG화학이 분사할 수도 있는 흐름들로 또 미래에는 가능하겠죠. 그죠? LG화학 순수 석유화학 부분이라든지 또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바이오 사업 쪽 부분,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 부분은 이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LG화학의 실적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매출과 영업이익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2014년, 15년, 16년, 17년에서 2018년, 19년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사실 2017년 부분에 이 영업이익이 가장 컸죠. 그죠? 석유화학 쪽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컸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8년, 2019년 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업황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2차전지 사업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LG화학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2020년 2분기 코로나19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5,716억. 그죠? 분기 5,716억을 내면서, 그죠? 이후 2017년 영업실적 부분, 영업이익 부분이었었던,
가장 최대 실적을 보여줬었던 2017년이죠. 그죠? 요 부분보다도 2조 9천억 정도였었는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뭐예요? 분기가 5,700억이니까, 그죠? 이후 3분기, 4분기는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뭐예요? 2018년 정도의 실적을 올해 회복하고, 내년에는, 그죠? 2차전지 배터리 부분에서 엄청난 실적이 날 거니까, 2017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 전지사업본부는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차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2조 8,2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1,550억 원으로 내면서, 2분기 영업손실 1,280억 원에서 2019년에는 영업손실이 1,280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555억. 이제 이게 이 분기 비교를 했을 때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3천억 가량이 적자가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이 갭이 한 2,800억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 정도로 영업성과를 낸 부분입니다. 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수익을 계획대로 끌어올리고 원가 절감에도 성공해서 최대 실적을 거뒀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LG화학이 테슬라 모델 3나 르노조, 그리고 아오이 트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뭐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 그 속에서 뭐예요? 글로벌 시장 배터리 점유율 1위. 그죠?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CATL, 중국의 CATL 중국 2차전지 업체가 시가총액이 87조인데, LG화학이 53조, 54조에 서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글로벌 시장 1위인데. 그죠? 그런 부분이, 뭐예요? 테슬라의 급락 영향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흐름과 또 그동안 4개월 동안 또 LG화학이 급등하면서 조금 쉬어갈 자리에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이따 기술적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LG화학이 소재 산업을 재편해서 전자 밸류체인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소재 사업본부가 LG그룹 전자 밸류체인 두 주요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의 초석이 되는 역할에 집중할 기반을 마련했다. 뭐 그런 부분들, 소재 분야 부분, 또 이 LCD 소재 사업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LG화학의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기초 소재라든지 전지, 정보전자 소재, 생명과학 등 4개 사업본부와 재료사업 부분이 1개 사업 부분으로 구성된 사업 조직을 석유화학, 전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등 4개 사업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좀 이름만 바꾼 거고, 자, 여하튼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LG화학은 새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 새로운 분야의 지식들과 결합해 세상에 없던 혁신을 만들 고객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뭐 이런 의미를 담은 이 새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LG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해외 완성차 회사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죠? 이 2019년 12월에 GM과 전기차 배터리 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그 합작법인의 50대 50의 지분으로 각각 1조씩 출자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도 했고, 또 이 LG화학의 GM이 출시한 전기차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된 뒤 스파크와 볼트 등에도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2019년 6월 중국 완성 자동차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그죠? 그리고
LG화학 배터리 공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 카페, MTN 카페에 들어오시면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고 또 기사 내용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이 프로들, 이제 LG화학이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그죠? 여기 이 부분도 있네요. LG화학 일본 수출 규제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내재와 가제를 안고 있다.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내재화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일본 수출 규제 항목이 반도체 소재에 이어 배터리 소재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핵심 소재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뭐 이 알루미늄 파우치나 전해액 첨가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LG화학 부분이 구미형 일자리 양극재 공장도 설립하고 있고 뭐 내용이 많아요. 그죠? 뭐 이런 기사 내용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LG화학이 어떤 노력을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경영진의 마인드나 경영진이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진의 마인드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LG화학은 2023년까지 전지 사업 부문에 13조 원 이상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10조 원 이상을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투자한다. 엄청난 지금도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하여튼 3세대 전기차는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3세대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을 올린 NCM811, 그죠?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이상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 너무 길어요. 그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핵심으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긴데 하여튼 그와 관련돼서 또 하나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죠. SK 이노베이션과 소송전. 그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서로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무한한 시장에 있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LG화학의 입장에서는 몇천억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전기차 시장의 특허 기술인데. 그죠? 근데 또 SK이노베이션은 적당하게 어떻게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어떻게 끝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보게 되면 이 LG화학이 이 공격적인 마켓 확보를 통해서 성장하는 2차전지 섹터 부분에 있어서 세계 글로벌 시장 마켓 점유율 1위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큰 의의를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미국 시장 어제 제가 이 급락하는 장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시장 쪽 라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다행인가요? 제가 테슬라를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LG화학의 주가를 한번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주가 흐름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 월봉을 먼저 보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월봉이 이 종목 부분이 주 추세의 상승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지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자, 잘 보면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왔죠. 4개월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월 19일 이 저점 라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6개월이
급 6개월을 급등을 한 거고, 그죠? 가격상으로 보면 이제 요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30만 원에서 78만 5천 원까지. 그죠? 그러면 요 정도까지 계산해 줘야 되는구나. 그 27, 8만 원 정도에서. 그러면 거의 약 3배 정도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3배. 그래서 뭐 조금만, 만약에 이 종목이 뭐 3만 원짜리였었다면 3배밖에 안 올랐겠습니까? 그죠? 더 올랐지.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양봉으로 개수가 5개월이다 보니까 다소의 조정이 필요로 한 부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일봉이어도 이렇게 양봉 개수가 3개 이상 나면 부담스러운데, 월봉으로 시가총액이 50조가 넘는 종목이 이렇게 월봉 개수가 양봉으로 많다 보니까 좀 쉬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죠? 박스권이다. 상승한 이후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단 라인이라고 보여지는 70만원 이하 68만원, 그 이전에는 68만원 이하, 이번에는 테슬라 때문에 급락하는 상황에서의 매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자, 기술적 흐름으로서 일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세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계단식 상승을 지금 하고 있죠. 일단 상승하고 나서 쉬었고, 쉰 부분이, 그리고 다시 또 2단 상승, 그죠? 그리고 나서는 기간 조정을 좀 오래 갔죠. 그죠? 이렇게 상승 이후의 조정, 그죠?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상황 속에서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 상승폭의 반 되돌림 1차적으로 하고, 이제 요 라인에서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 다시금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라인 부분에서 사실 단기적인 부분은 이런 추세를 깨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요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예바닥 요 부분에서, 박스 내에서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쉬었다가 여기서 돌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그 시장 환경이 양호했고 했으면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될 텐데, 여기서 하락했었던 이유는 알죠. 그죠? 외국계 증권사의 하향 리포트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던 거, 그거 물리치고 다시 고점을 돌파했는데, 그리고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이고 딱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흐름이었는데 테슬라 급락이 발목을 잡았죠. 그죠? 테슬라 급락.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 12시쯤인가요? 그죠?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 절대 겁먹지 말아라. 이제 박스권 하단에 들어왔으니까 매수해도 된다. 추세 라인 부분을 이제 다시 만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예상진로는 내일 요 21선 라인 부분에 들어와서 저항을 받느냐, 요거를 돌아 나가느냐 하는 문제죠. 그죠? 근데 저항을 받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흐름은 아니다라는 쪽입니다. 다만 이제 월봉 부분에 있어서 이제 9월달 부분, 추석,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 속에서 나름 월봉이 이번 달도 양봉으로 전개되는 것보다는 사실 음봉이나 십자봉 정도 흐름 부분이 좀 나타나는, 그래서 월봉으로 좀 쉬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좋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하고 테슬라가 올라갔다고 추격 매수하기보다, 그죠? 음봉 자리를 노려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 시장의 쿼드러블 워칭데이예요. 그죠? 그래서 만기 외인들의 변수나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물, 이런 부분들로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테슬라가 반등을 일부 했다고 쫓아가면서 매수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나 요 71만원 이하 이런 위치라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작전은 필요로 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도 섹터 뭐 이뿐만이 아니라 LG화학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 SDI나 또 그 소재 관련 주식들 전부 다 뭐 조정을 받았죠.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사실은 이 삼성 SDI는 우리나라 2차전지 쪽에서 지금 2등인데 그죠? 여기서 박스권 돌아서 나왔다가 그 다음 요 추세 라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얘도 여기서 돌아서 나왔는데 잘 보시면 고점이 좀 낮아졌죠. 그죠? 그리고 수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형태 그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45만원에 더 저항받을 텐데 이 45만원을 거래량을 크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제 추세를 돌아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한눈에 삼성 SDI보다 LG화학이 더 세다라는 걸 느끼시죠. 그죠?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실 줄 아셔야 돼요. 왜? 얘 고점과 고점이 저점이 낮아졌지만 LG화학은 적어도 여기서 고점을 높이고 조정을 보이잖아요. 그게 1등 기업의 매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이거 올라가서 조정받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전 동영상 업로드 하면서 그죠? 삼성 SDI를 줄이고 매도하고 LG화학으로 바꿔 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도 항상 섹터의 1등을 공략하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차별화 전략 뭡니까? LG화학은 마켓을 넓혀서 지금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 마켓 점유율을 확보했고 거의 좀 초창기에는 저가 수주 전략이 좀 있었지만 근데 삼성 SDI는 고가 전략을 펼치고 수익성 유지의 수주를 받다 보니까 뭐예요? 시장 점유율이 6%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G화학보다 현저하게 시장 점유율이 낮은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혹자들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삼성 SDI는 그 시간은 상당히 그것이 양산화되고 이 비용이 맞으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1등인 걸 매매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 분석 내용을 올렸더니 그죠?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가 많더라고요. 그죠? 삼성 SDI가 나쁘다라는 것보다 저는 그죠? 1등 공략이 하는 쪽이고 또 사실은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저는 소재 업체들을 더 좋게 봅니다. LG화학보다. 그죠? 그것이 뭐 전해질이든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이든 동막이든 그 중에 어떤 기업 부분에 있어서 더 저는 좋게 보는데 그냥 대장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완성 셀 업체인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비교했을 땐 LG화학이 탑픽이라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런 냉정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싫어요. 이렇게 눌러서 겁나서 이거 내용 올리겠습니까? 그죠? 여하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늘 어제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 그죠? 반도체가 4% 넘게 급락하고 테슬라가 20%가 넘게 급락하는데도 여러분들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5G든 그죠? 2차전지든 우리 기본적인 성장 섹터들의 종목 부분들을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동영상 업로드 그것에 반해서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일은 미국 시장이 행여 오늘 지금 상승한 부분 이렇게 끝나면 아침에 갭상승이 들어올 텐데 그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본다. 그죠? 옵션 만기고 그리고 금요일 부분 주말 시장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9월 15일 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제재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더 강하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9월 15, 16인가요? FOMC 회의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흐름으로 가지는 마셔요. 제가 어제 강력하게 이야기한 건 일단 뭐예요? 시장에 대한 생각 판단 부분은 저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그 속에서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고 뭐예요? 투자 마인드가 위축이 돼버리면, 그죠?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그냥 홀랑홀랑 다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제 강력한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급락 중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또 아침부터 추격 매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